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아기다. 가장 큰 차이는 아이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에서는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이 전부인데 여기서는 아이를 가까이 느끼고 작은 움직임까지 느끼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엄마 품속에서 아기는 곧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캥거루 엄마가 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비 캥거루 엄마들은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있던 아기와 가슴을 맞대고 만나며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갖게 된다. 너무 행복해요. 아이와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있으니까 아이는 저를 느끼고 저는 제 아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엄마라는 것을 느끼니까 정말 좋아요. 콜롬비아의 많은 엄마들이 캥거루 엄마가 되길 원하는 이유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엄마의 피부와 접촉하는 것으로 아이는 자궁에서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인큐베이터 대신 캥거루 자세를 취하면 아기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를 느끼고 엄마를 냄새 맡죠. 이것 말고도 신경 시스템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뱃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과 비슷한 환경인 캥거루 자세에서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큐베이터 방식보다 감염도 적고 아주 잘 자랍니다. 저체중 미숙아를 캥거루처럼 품속에서 키운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 사나우리아 박사였다. 1978년 인큐베이터가 부족해 두 아기를 함께 넣는 상황이 발생하자 박사는 캥거루를 떠올렸다. 이 기발한 발상은 아기들이 더 잘 성장하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콜롬비아의 영부인 우리베 여사 역시 21년 전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 아들을 캥거루 프로그램으로 키웠다. 1000g의 작은 아기로 태어난 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체중이 필요한 만큼 늘지 않자 주치의는 보고타에서 실행하고 있는 캥거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꺼내서 집으로 데려가 매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슴에 품고 엄마를 느낄 수 있도록 피부 접촉을 시켜주라고 하더군요. 목욕을 할 때도 품고 하고 우유를 먹일 때도 품고 먹이고 잠을 잘 때도 항상 품고 자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를 느낀다고 했어요. 실제로 가능하면은 아이를 품은 채 항상 가까이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잘 자라날 것이고 엄마와의 이러한 접촉은 아이의 내부 기관들이 제대로 성장하게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캥거루 프로그램 덕분에 엄마와 보다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 아들은 믿고 있다. 엄마는 저에게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주셨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깊고 아주 사랑스러워진 거죠. 엄마와 제가 아주 가까워진 걸 느낍니다. 인큐베이터는 아이에게 산소나 영양분, 기계로 유지되는 일정한 온도를 맞춰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엄마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엄마의 가슴을 느끼면서 전해지는 체온이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인큐베이터가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따뜻한 접촉이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할 정신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캥거루처럼 엄마 가슴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이보다 건강하고 빨리 자란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캥거루 프로그램은 이내 콜롬비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24시간 아기를 품고 있어야 하는 캥거루 프로그램은 가족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특히 아빠의 체온은 아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캥거루 프로그램 한 달 만에 몸무게가 2,000g이나 늘어나 지금은 4kg의 건강한 아기로 자란 이삭.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밤에는 체온이 더 높은 아빠가 이삭을 안고 자준 덕분이다. 아빠의 도움으로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캥거루 자세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자랐다. 아빠가 엄마보다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자라고 권하더군요. 낮에는 엄마랑 있고 밤에는 아빠랑 있고요.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보통 잘 때 여러 자세로 자게 되잖아요. 한 가지 자세로 잔다는 건 힘들었습니다. 제 경우엔 이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불 하나 덮고 아이를 놓은 채 잤거든요. 아빠의 높은 체온이 아기를 더 잘 성장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세계의 아빠들은 자기의 아기들에게 자신의 체온을 기꺼이 나눠주고 있다. 온 가족의 사랑으로 미숙아를 키우는 콜롬비아 캥거루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감사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일본이 캥거루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도 벌써 9년. 병원에서 매일 한두 시간씩 안아주는 것이 고작이지만 캥거루 프로그램은 일본 엄마들에게 큰 환영을 받아왔다. 자신의 체온과 피부로 아기를 키우는데 남다른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처음에 너무 작아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다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되자 캥거루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캥거루 방식으로 실제 피부에 닿았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라는 게 실감이 난다고 할까요? 정말 처음 안았을 때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컸어요. 아이가 너무 작아서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벅찬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현재 일본에서 캥거루 프로그램을 도입한 병원은 모두 200여 곳. 보쿠토 병원의 신생아실도 그중 하나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그럼요. 감동적이에요. 따뜻하고 너무 기뻐요. 일본에 캥거루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캥거루 프로그램이 엄마들의 심리 상태에 좋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콜롬비아에서 시작된 캥거루 프로그램은 유니세프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잘 사는 나라에서는 경제력은 있지만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웠을 경우 그 아이들이 퇴원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캥거루 프로그램을 마친 엄마들은 아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캥거루 프로그램은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엄마의 손길과 접촉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며 토요코 교수는 캥거루 프로그램을 많은 엄마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캥거루 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호흡 상태와 심장의 상태, 그리고 혈압이 안정돼서 호흡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캥거루 방식을 할 경우 호흡 기능은 인큐베이터 방식보다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지난해 11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콜롬비아의 캥거루 프로그램을 특집 기사로 다루었다.